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한참 됐어요. 네, 7월 22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원FC 대 수원삼성 경기를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순위를 바꿔서 11위, 12위잖아요. 결국에는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인데, 이 두 팀에 대해서 강등권 싸움이니까, 한번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하려고 마음은 되게 예전부터 마음을 먹어놨었는데, 제가 저도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서 내일 해야지, 오늘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지금 하고 내일 해야지,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이랬는데 결국에 이날까지 왔네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늦게 이왕 하는 거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실은 강원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강원하고 서울 FC 서울 경기를 제가 리뷰를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또 서울 팬들이 최근에 이제 안익수 감독님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또 거기다 나이브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필터링을 제대로 못 거친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그냥 업로드만 해놓고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강원 이야기를 좀 늦게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리그 전체를 항상 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강원이 지금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오늘 이번 그 지난 라운드가 좀 중요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위랑 12위가 위치를 바꾸는 경기였으니까, 그래서 그 경기를 전에 봤던 경기, 제가 강원 경기를 안 본 건 아니에요. 좀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버무려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글쎄요, 경기 하이라이트 그 파일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비등비등한 경기였네 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후반부터 제대로 봤나 그래가지고 제가 전반도 좀 돌려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거의 풀 영상을 다 봤어요. 그냥 우리 대단하신 가팡 플레이에서 하는 거를 제가 다 돌려봤는데, 조금 그런 어떤 하이라이트에 드러나는 거대로의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원 삼성 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강원이 고전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 풀 경기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수원 팬들께서는 조금 위기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경기 잘했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고, 강원 팬들께서는 이게 뭐 하이라이트에는 많은 득점들 찬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거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강원의 일단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조금 이제 이번 경기 패배자였기 때문에 그걸 좀 짚어가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바둑을 잠깐 불러볼까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 먼저 이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밑에를. 근데 이제 이번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서민호 선수랑 한국영 선수가 전반전에 이제 허리로 나오고, 김대원 선수 나왔었고, 박상혁 선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야고가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찍 가브리엘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약간 5-4-1 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5-2-3일 수도 있고 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조금 형태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측면 제어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적어놨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전반전에 이기재 선수가 이쪽에서 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많았죠. 전반 40분이었나요? 바사니가 넘겨주고 고승범 선수가 슈팅 때렸던 장면이라던가, 이쪽에 올라와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많았고, 첫 번째 골도 이상민 선수가 이쪽에서 돌파하고 이쪽에서 바로 크로스 올려주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3-4-3 형태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명준전 선수가 막 초전방에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긴 하지만 윙포워드들이 좀 있는 느낌이고, 거기에 이제 윙백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공격을 펼치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윙포워드가 움직이고 여기에 이 선수가 이렇게 바깥쪽에 모여가지고 들어왔을 때 여기 혼자 제어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전하는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골 생각해보시면 이상민 선수도 1대1 돌파를 시도해가지고 나왔던 장면이고, 여기서 깔끔하게 미리 좀 제가 보기엔 김진우 선수가 좀 처리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김주찬 선수한테 좀 고전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넘어간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반대쪽에 있던 김주찬하고 1대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제어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이 선수들이 막기가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누구 막아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제가 뭐 그 팀의 축구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대구FC 같은 팀들은 여기를 같이 틀어막아 버리죠. 이렇게 틀어막아 버리면 숫자가 충분히 맞춰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풀백들이 그냥 막 올라온다. 울산현대처럼 막 올라오고 얘네 볼 좀 잘 돌린다 싶으면 이 선수가 내려가 있게 되다 보면 또 측면도 이렇게 넓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을 뺐더라도 역습에 나갈 때 숫자가 부족해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돌격대장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숫자 싸움도 되게 능수능란하게 좀 잘해줘야 되는 감이 있어요. 대구FC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직접적으로 비교 드리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최전방에 있는 세징이 하나 에드가가 해줄 수 있는 몫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에드가가 워낙 등도 잘 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드리블 등 돌파도 가끔 하잖아요. 등진 상태로도 막 돌아버린다거나. 뭐 세징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선수들이 솔로 플레이를 하는 동안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어주고 하는 동안 하는 동안 후방에 있던 수비수들이나 공격수들이 이제 올라갈 시간들을 벌어주는 감들이 있는데 강원이 이게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죠. 물론 뭐 개인 능력이 있는 갈레고라던가 뭐 저기 김대원이라던가 이런 드리블러들은 있지만 확실히 대구만큼의 완성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전에 5-2-3으로 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이게 전방에서 숫자를 놓으면 끊어내기만 하면 밖에 나가겠다. 전방에 숫자를 충분히 배치해놓고 싶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윤정 감독님의 어떤 준비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후방에 5명이 있다 보니까 수원 공격이 측면 위주로 전개가 되는데 이쪽이 좀 남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왜 3명이 여기 다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는 게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를 제어하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던가 뭐 이제 김명수 감독님도 볼을 잘 돌리고 하프 스페이스 이용하는 걸 잘하는 지도자니까 여기를 틀어막고 싶을 때 여기에 이제 스토퍼를 두면서 예를 들면 하프 스페이스에 고승범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따라 묻어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더라도 여기 충분한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반전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숫자가 후방에 많고 전방에 있고 허리가 얇아지는, 그러니까 너무 얇아져가지고 이쪽이 지금 측면 쪽 커버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후반전 오히려 알리바이프가 들어올 쯤부터 해서 3미들로 바꾸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중앙 쪽에 좀 보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강원 선수단에 맞게 뭐 전술적으로 조금 더 서로 도와가고 언제는 누가 좀 희생하고 하는 걸로 밸런스를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강원도 지금 뭐 외국인 선수도 많이 영입한 상황이고 조금 단단하게 해보려고 그래도 돈을 쓴 상황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그 외국인 선수 온 선수들도 나름대로의 뭐 장점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밸런스 찾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감독이 오고 새로운 감독님 체제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있고 이 선수들 데리고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해볼까 좀 확인도 해보고 나한테 맞는 선수, 지도자가 맞는 선수 안 맞는 선수 이런 것도 가려야 되고 이 선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또 쓰는 것도 감독님들마다 성향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조금 강원한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지금 강원은 약간 상대한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춤 전술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수원FC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내용적으로. 왜냐면 그 경기에서는 강원이 물러서질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대6에서 5대5 정도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부담도 적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경기에서 뭐 나중에 실점은 하긴 했지만 이정엽 선수가 먼저 득점도 하고 그 돌리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강원 그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맞춤 전술을 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색채나 색깔을 확실히 잡고 혹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림을 잡아놓고 거기서 상대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경기 수원FC전하고 비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경기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먼저 강원이 먼저 내려서는 경향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FC 서울전도 제가 리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서울 팬들이 들으시면 화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경기는 서울이 조금 이길 경기를 못 이겼다고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인수 선수 헤딩골로 이제 먼저 선제골을 넣고 서울이 쫓아가는 경기였는데 그 동점 만든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이 실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끌고 갔더라 그러면 그렇게 세트피스에서 하나 넣어서 1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임창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크로스 올린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수 탓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백종범 선수가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골키퍼가 넘어가는 크로스를 막았더라면 그게 이제 실점으로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강원이 그 경기에서도 이번 수원전처럼 제가 지금 여기 배치해 놓은 것처럼 이 서울의 하프 스페이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윌리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자꾸 공 침투시키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뭔가 안 나왔던 거죠. 사실은 안 나왔고 거긴 그렇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이 선제골을 넣고 가다 보니까 서울한테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됐죠. 사실은 그런 경기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종범 선수가 그걸 만약에 뭐 크로스를 처리했고 0대0 상황으로 길게 갔더라 그러면 서울이 먼저 밸런스를 깰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원도 지금 승리가 급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조금 답답했을 경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강원 자체가 뭐 한 8위, 7위, 8위에 있어서 비교도 괜찮고 이기면 좋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수원 상대로도 이제 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얘네가 자꾸 쫓아오고 있으니까 도망을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너무 소극적인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가 못하는 거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축구가 이게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 문제긴 한데 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사실은 수원도 뭐 김명성 감독이 처음 오시고부터 잘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일주일 쉬었잖아요. 일주일 쉬면서 어떻게 좀 팀을 가다듬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지만 하여튼 강원의 색깔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강원 상대로 본인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인지 잘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좋은 흐름으로 결국 이어지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게 눈에 딱 보이고 이 선수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보는 팬들도 좀 마음이 편안하죠. 이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축구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강원 팬들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전도 그렇고 이번 수원전도 그렇고 강원 팬들한테는 썩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경기 내용상으로도. 그리고 이번 수원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강원이 만든 장면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그 윤석영 선수 마지막쯤에 그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김대현 선수가 기가 막히게 찔러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윤석영이 거기 왜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숫자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지고 있을 때 본인들이 이제 과감하게 올라와서 공격을 노리니까 이제 빈틈을 노릴 수가 있었던 건데 그 전에 너무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공격을 도와줄 선수도 좀 부족한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꼴찌니까 일단 지지 말고 한 번 이기자라고 하는 거랑 우리가 진짜 이긴 축구를 지향하면서 좀 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릴 때는 너무 선택이 어려워요. 지지 않는 게 먼저냐 아니면 이기는 게 먼저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지금 강원 같은 경우도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수원전에서 후반에는 공격이 풀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밸런스를 잡는다고 할 때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번 경기는 진짜 수비적으로 했는데 하나 아다리 맞아서 들어가고 잘 지켜가지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기는 경기 잘했는데 하나 얻어맞아가지고 질 수도 있죠.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한다는 거를 팀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좀 지더라도 괜찮아 할 수 있고 이겼을 때는 야 우리 되잖아 하고 서로 이제 신뢰를 가지는 축구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요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원삼성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수원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리뷰를 했었을 겁니다. 그 울산을 잡았던 그 경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팬들이 이제 좀 뭔가 안정감이 좀 있으실 것 같다. 제가 수원 팬들이 아마 그 승리를 기뻐하실 만한 이유는 단순히 승점 3점을 따내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다음 경기 이기겠지가 아니라,
야, 우리 다음 경기도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이런 확신이라던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더라도, 야, 우리 이런 축구하는 팀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겠다.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도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강원 상대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후반 막판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 경기력도 되게 좋았고, 득점 장면들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잘 만든 장면들이었거든요. 공격 전개도 그냥 허투루 만드는 장면들이 잘 없어요. 생각해보면. 물론 전방 압박해서, 저기 누구죠? 카즈키, 이름 카즈키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카즈키 맞죠? 축구도사 우리 일본인 선수. 그 선수가 이제 태클해가 전방 압박 해가지고 태클해가지고 거기서 역습 나가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드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를 공략하고 어떻게 떨어졌을 때 어디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장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골 장면도 저는 잘 만들어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골은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었고, 아까 이쪽에서 볼 잘 돌았다. 그러니까 이쪽 미드필더 바깥쪽, 그리고 이제 윙포워드의 뒤쪽, 요 공간에서 좀 공이 잘 돌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기재 선수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아마 바사니 쪽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지금 고승범한테 원터치로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도 상당히 좀 김병수 감독님 축구다운 장면들이었죠. 그래서 좀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원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제 어려운 경기들이 될 겁니다. 약점도 있어요. 약점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어떤 한 경기 한 경기가 매 경기가 거의 결승전처럼 느껴질 만큼 절실하게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선수들이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축구를 즐겁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축구를 할 때 선수들이 좀 덜 지칩니다. 그냥 마구 뛰어라, 너희 될 때까지 쫓아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할 거고 우리가 하는 대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경기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였고, 일단은 그러면 두 번째 골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는 이거는 거의 김병수 감독님 축구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 잘 될 때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멋진 전개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경기이기도 공격 전개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리뷰 드릴 때 자꾸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너무 완벽하게 나와서 계속 돌려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서 고승범 선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끌고 갔거든요. 미드필더를 한 명 끌고 갔고, 이게 카즈키한테 이쪽에서 이기재 선수가 넘겨줬나 고승범 선수가 여기가 넘겨줬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일로 넘어오면서 갈리에고가 이렇게 붙고 여기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했던 게, 이렇게 카츠키가 아무것도 아니게 밀어준 장면이었는데 고승범 선수가 이제 축구 도사 같은 면을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김병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기재 선수한테 원터치로 나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이게 원터치로 나가더라도 나쁜 전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앞에 윙포드가 한 명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렇게 전개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기 전개되면은 하프스페이스 자르면 들어가고 여기 고승범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밀어넣는 것도 괜찮죠. 방법이 많았는데, 여기서 선택이 고승범이 이거를 원터치로 여기다 돌려넣는 바람에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승범을 압박해서 원래는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미드필더들이. 근데 이게 그냥 뒤를 인식한 다음에 이 공간에 그냥 돌려져 버리니까 이 두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수비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볼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급해서 돌아서 호다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전진우 선수의 센스가 뭐였냐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생각하는 전진우라면 돌아서 본인이 드리블 돌파를 해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기재 선수한테 내려줍니다. 올라오는 이기재 선수한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기재 선수 왼발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선수들이? 견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거 아닙니까? 왼발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 선수가 여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전진우 선수가 인식한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생겼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만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시할 수 있는 공간 요만큼이 더 생긴 거고, 침투에 들어갈 때 볼이 들어오면 얘가 지금 못 쫓아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하프 스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전진우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데 내비둘 수 없잖아요. 나가죠. 그랬더니 여기서 원터치 돌려줬던 고승범이 여길 들어가고 있었네요. 근데 이 누구 빠진 자리에 들어가요? 여기에 5번, 지금 여기 있는 5번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진우가 이걸 뒤로 꺾어주고 너무 편한 상황에서 반대쪽 골대 보고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연쇄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지금 전진우가 점유했을 이 공간이 처음에 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좁혀드는 상황이라 원래 못 들어가는 건데 한 발 딱 들어오고 나니까 받으러 내려오니까 얘가 잡으러 오고요. 그죠?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 돌게 둘 수는 없으니까. 잡으러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지금 비어있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일루 나가니까 이번엔 여기가 연쇄적으로 비고, 여기 나가니까 여기 채우러 일루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채우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빈 공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볼 잘 돌리는 팀들이 공격 전개를 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걸 수원이 지금 서로 익숙하게 돌리고 있다는 게 전 상당히 좋아 보였고, 이게 누가 봐도 너무 만든 장면이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닐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원은 지금 이제 후반기라고도 하긴 좀 그렇죠. 이제 14경기, 절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찌됐든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축구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요.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도 전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이 뭐 전방 압박 시도할 때도 물론 가끔 불안불안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게 다 주도권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승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전개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뭔가 뚜렷한 색깔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좋게 보는 게 선수들 개개인이 변하고 있죠. 네, 그게 저는 김병수 감독님의 좀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터치가 엄청 적어졌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랑 축구를 자주 보시는 편인데, 제가 못하는 팀들 있잖아요. 제가 욕하는, 이렇게 리뷰에서 못한다고 하는 팀들은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 몇 번 공 건드리고 패스 주든지 봐봐 엄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전에 이제 전북 안 될 때 라던가 이제 수원 안 될 때를 잘 보시면 웬만한 선수들이 4번, 5번, 6번 드리블을 꼭 한 번씩 시도해서 돌파하려고 그러다 안 될 때만 줘요, 패스를. 본인이 해보고 안 되면. 그러니까 타이밍도 안 맞아요. 왜냐면 제 드리블 치니까 안 주겠거니? 너 쟤 하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선수들이 다 패스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수원 선수들이 원터치가 진짜 많고 돌아가는 것들이 많은 거죠, 되게. 그게 뭐냐면 공 받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어디 가서 우리가 볼을 받아야 되는지, 상대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디가 공간이 비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계속 꾸준히 이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카즈키가 좀 안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카즈키는 그냥 후방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툭툭 원터치 투터치를 툭툭 내주고 주변에서 고승범이랑 이기재랑 돌아다니면서 다 받아주는데요, 뭐.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카즈키 중심으로, 카즈키의 볼 잘 잡으니까 강원 선수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중앙 쪽 꽉 틀어주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카즈키한테 모이게 해놓고 그럼 우리 딴 데 털어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투입한 다음에 볼 투입하고 반대로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그냥 원터치로 툭툭, 혹은 그냥 뭐 발밑에 내준다거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그런 경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수원이 상당히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그런 선수들의 어떤 발전, 이런 거랑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병수 감독님이 상당히 저는 그 어린 선수들을 잘 키우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에서도 저는 그게 조금 나중에 경질이 되는 그런 단초가 됐다고도 생각하는데, 본인 입맛에 맞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 놓으셨는데 그 선수들이 다 나갔어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전에 있는 이현식이라던가 울산에 있는 김지현 선수라던가, 그다음에 조재환 선수 얘기해도 되겠죠? 조재환 선수라던가, 네? 그런 선수들을,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양현준 선수 47번 달고 있을 때 김병수 감독님이 첫 그 1군에 올려놓으셨거든요. B팀 처음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 있을 때 팀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선수인데, 양현준 선수도 그랬고 김대우 선수도 그랬고 서민우 선수도 계속 꾸준히 가르쳐서 했는데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선수들을
어찌됐든 잘 키우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김주찬 선수가 저는 그래서 조금 돋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지금 보면은 얘네가 잘한다고 하던데 진짜 잘하는 거 맞나 싶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잘하고 있죠. 이 선수들이 1인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얘네 좀 기특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김경수 감독님 효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뭐 단점을 이제 강등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수원의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수원이 저는 경기력이 그래도 좋은 이유는 저는 그건 결국에 그 기저에는 수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고승범 선수라던가 뭐 이런 약간 사냥개 스타일의 미친 듯 많이 뛰는 선수들이 또 있기, 정승원 선수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맞는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수원의 전술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번 경기도 보면 내려설 때는 또 다 같이 내려서죠. 그리고 공격할 때는 또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같이 공격하고 다 같이 내려온다. 토탈 사커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축구를 안 하는 팀들이 없지만 사실은 수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또 반영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개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공격하러 올라가면은 수비로 내려올 그런 어떤 위기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올라가면 공격 계속할 수 있어요. 혹은 대구는 수비할 때 수비 쭉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할 때는 고재현, 에드가 뭐 바셀루스, 세징야 뭐 한 4명 정도, 3명 정도 뛰어가서 마무리하는 동안 수비수들 좀 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약간 뭐 어떤 스타일이 잘 잡혀있는 팀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수원의 지향점은 제가 보기엔 김명수 감독의 축구의 지향점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라는 거지만 지금의 현실적으로는 수원은 수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팀이고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이 뛰는 걸로 하자. 공격할 때 빡세게 뛰고 수비할 때도 빡세게 뛰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매 경기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7, 8월 넘어가면서 선수들이 슬슬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고 흔히 말해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원 선수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의 복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선수들의 합류, 1군에 제대로 정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결국에 이런 체력적인 으로 많이 힘든 축구를 하면서도 성적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수원도 좀 퍼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경기 중에도 많이 드러나죠. 수원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후반 80분, 그러니까 35분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뭐야 얘네 왜 이렇게 갑자기 병든 닭처럼 막 이래 하면서 그래서 승점을 잃은 경기들도 꽤 있었죠. 경기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기고 있다 꼭 막판에 골만 그게 다 지쳐서 그래요. 눈에 보여도 몸이 안 움직이면 못 쫓아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수원은 쉽지 않은 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강원이 좀 더 분발이 필요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수원이 그래도 11위, 12위를 노려볼 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어떤 이 확실한 색깔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승리를 조금 더 잘 따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무승부도 중요해. 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따냈을 때 그러니까 1승이 3무승부랑 같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1승 2패. 그러니까 1승 1무 1패하면 3무한 거보다 무조건 낫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저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득점할 수 있는 축구를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수원이 확실히 강원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은 조금 공격적인 단조롭죠. 이번 경기도 대체로 측면 쪽에서 크로스 올라오는 게 많았고 윤석영 선수 올라가서 했던 그 좋았던 장면들 그런 어떤 흔들어대는 장면들을 사실은 후반 막판에 본인들이 급할 때야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원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꼭 그렇게 어느 한 팀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를 뭐 제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벤투 감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벤투 감독 괜찮다 리뷰를 하면 다들 그랬거든요. 점유율 도르다. 야 벤투가 축구가 뭐가 괜찮냐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 분들은 제가 이제 그때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했던 게 점유율 도르다. 점유율이 반매 기준이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그게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은 건 있었어요. 그럼 점유율을 낮추면
점유율을 낮추고 우리가 수비를 많이 하면 실점은 안 하나요? 그걸 되묻고 싶은 거죠. 내려선다고 실점을 안 하고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전술적으로 뭔가 이제 밸런스를 잡아가야 되는데 강원이 사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금 이제 순위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궤도에 올려놔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한번 경기를 보고 재밌는 경기들이 있으면 한 개 정도만 리뷰를 해볼까 싶어요. 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최근에 좀 뭔가 흉흉한 것 같아요. 네,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